신권이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잡아내기 위한 AI 인공지능 기술이 독일 도로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하기 위해 시속 50km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운전자가 단 2초만 휴대전화로 시선을 돌려도 차는 거의 30m를 눈을 감고 달리는 셈이었습니다. 이런 아찔한 블라인드 주행을 막기 위해 최근 독일 라인한트 팔주주가 인공지능 단속 시스템 모노캠을 정식 도입했습니다. 핵심은 AI의 정밀한 자세 분석 기술입니다. 육교 등 도로 위 높은 곳에 설치된 카메라가 운전자의 손 위치와 머리 각도를 실시간으로 스캔하면 내부 AI가 기기 사용 여부를 즉각 판독합니다. Welches in einer Halterung vorhanden ist, kurzzeitig bedienen, beispielsweise für die Navigation. Allen Fahrzeugführenden empfehle ich in der Regel, die Freisprecheinrichtung zu nutzen. 실제 도입 후 위반 사례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되면서 독일 정부는 시스템의 전국 확대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 가자 지구 주민들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또 다른 적, 바로 쓰레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자 중심부 피라스 시장, 도로 양옆으로 거대한 쓰레기 산이 솟아 있습니다. 전쟁으로 이곳은 가자에서 가장 큰 쓰레기 집화장이 됐는데요. 유엔 개발 계획이 본격적인 청소 작업에 나섰습니다. 2년간 쌓인 37만 톤의 폐기물을 외곽으로 운반하는 이 작업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주민 생존을 위한 조치입니다. يعني الكثير كثير بالنسبة للمواطن الفلسطيني، المواطن الذي يعيش في مدينة غزة يعلم تماما ماذا تعني إزالة هذا المكان، هذه النفايات التي تسببت. 방대한 쓰레기를 모두 치우기까진 갈 길이 멀지만 가자 지구의 환경 위기를 극복하려는 첫걸음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중국에서도 험하기로 유명한 타이항산에는 매일 가파른 절벽을 오르며 열차의 안전 운행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열차 운행이 멈추는 시간에 맞춰 철도 안전 점검반이 출발합니다. 10kg이 넘는 밧줄을 메고 가시나무가 빼곡한 산을 올라 도착한 곳은 수직 낙차 120m에 달하는 절벽입니다. 점검반은 발도 딛기 힘든 곳에서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절벽을 타고 내려가 망치로 일일이 바위를 두드려 봅니다. 听着比较清脆一点的，它是这么一体的，像这种比较沉闷了。 온몸이 꽁꽁 얼어붙는 한파 속에 2시간 넘게 이어진 점검이 끝나자 계곡 아래로 열차가 지나갑니다. 점검반은 그제야 오늘 하루도 철도 안전을 지켰다는 안도감에 미소를 짓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무표정해지기 쉽다고 알려져 왔는데요. 치매와 웃는 표정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사가현의 한 요양시설 카페입니다. 치매 어르신이 직접 손님을 맞이합니다. 이곳에서는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웃음을 이끌어내는데 공을 들입니다. 도쿄도의 연구팀은 AI를 활용해 치매 환자와 일반인 470명의 표정을 분석해 수치화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인의 웃음 수치는 평균 5.6이었던 반면 치매 환자는 마이너스 0.61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MRI 분석 결과 치매 환자는 의욕과 기쁨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認知症の患者さんでは笑顔はやっぱり作りにくい、難しくなるんだっていうことが証明できた。 치매는 고립이나 우울감 등에 의해 증상이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주 웃으면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실제로 방 안에만 머물던 한 90대 치매 환자는 카페 활동 후 웃음 수치가 마이너스 1.46에서 8.46으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중국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시총 3위 안에 드는 종목, 중국 대표 명주인 마오타이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그동안 판매량이 크게 줄었던 마오타이가 올해 춘절을 맞아 가격과 주가가 다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승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구이저우 마오타이 마을의 한 술 제조厂. 찐 수수와 밀로 만든 누룩을 섞고 있습니다. 찌고 발효시키고 증류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마오타이 특유의 향이 생겨납니다. 贵州这个地方的话，它海拔比较高，对于我们酱酒的酿造，它然后要更好一点，所以说是外地的那种高粱，然后不能比拟的。 마오타이 마을에는 크고 작은 술 공장이 수백 곳에 달합니다. 마오타이 한 병의 가격은 수십만 원을 넘나듭니다. 최고가의 술인 만큼 마오타이 매출은 중국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지표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마오타이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접대와 뇌물을 상징하는 고급 술로 통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내수 부진과 강력한 반부패 사정까지 더해지면서 수요가 크게 줄었다가 올해 춘절 연휴를 앞두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도매시장에서 가장 대중적인 마오타이 페이텐 한 병 가격이 우리 돈으로 35만 원이 넘는 1,700위안대까지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190위안, 12%가 오른 겁니다. 마오타이 주가도 지난달 28일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은 이후 최근까지 15% 이상 급등했습니다. 从普及率来讲，绝对是好事儿。茅台就是从原来的奢侈品变成一个高端的饮品。 하지만 중국 내수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번 마오타이 가격 상승도 일시적인 명절 효과에 불과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구이저우 마오타이 마을에서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낡고 방치된 빈집은 농촌과 어촌 지역의 큰 문제인데요. 이 낡은 건물을 고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빈집뿐만 아니라 마을을 되살리고 있는 청년들을 김효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1년 넘게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은 특히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심화하는 원인입니다. 밀양의 한 농촌마을에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낡은 빈집을 뜯고 고친 건 귀농 5년차 20대 청년 배상빈 씨입니다. 건축학을 전공으로 한 이력을 살려 직접 벽돌까지 하나하나 날라가며 2년에 걸쳐 탈바꿈한 빈집은 전국 곳곳에서 찾는 숙소가 됐습니다. 강변 따라서 산책도 하시고 자전거도 타시고 그러면서 조금 오히려 도파민 디톡스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힐링 하실 수 있는 그런 매력 때문에 찾아주시지 않나. 100여 명이 사는 통영의 작은 마을 입구에 자리 잡은 고양이 회관. 이곳에서 나고 자란 30대 김소미 씨가 4년째 가꾸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고향을 떠났던 김소미 씨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쓸모를 다한 마을 회관을 공존의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커피부터 빵, 그리고 직접 만든 상품을 팔면서 관광객의 발길까지 사로잡았고 조용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점점 오게 되고 또 정착하게 되면 우리 마을이 나중에는 사라지지 않고 활력이 넘치는 마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2024년 기준 경남에 있는 빈집은 15,000여 채, 전남과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오래된 공간을 핫플레이스로 바꾸면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도내에서 이런 사례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치열한 도시를 떠나 자신만의 꿈을 펼쳐가는 청년들의 노력으로 소멸 위기의 마을이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훔친 차량으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순 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금값이 많이 올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영록 기자입니다. 늦은 새벽 부산의 한 시장 인근 트럭 한 대가 갑자기 후진하더니 금은방 철문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철문이 종이장처럼 찢어지고 트럭에서 내린 한 남성이 금방 안쪽으로 침입합니다. 이 남성, 진열장에서 귀금속 700만 원가량을 챙기고 3분 만에 금은방을 빠져나갑니다. 문은 요 찌그러져가지고 좀 있었고 요 앞에 출입문 요거 있지. 네. 또 이 문은 막 박살 나가지고 없고 아예 다 부서지고. 여기서 좀 들어와 망치로 요 깨고 그거다 넣고. 이 남성의 범행은 계획적이었습니다. 절도짓을 벌일 금은방을 사전에 조사하고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금은방을 털기 전 인근 수산시장에 가서 열쇠가 꽂힌 1.2톤짜리 화로차를 먼저 훔쳤습니다. 또 범행 후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택시를 5차례나 갈아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사업 실패로 생활고에 시달렸으며
최근 금값이 비싸다는 점을 노리고 금은방을 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금속이 상당히 돈이 된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렇게 범행하셨습니다. 기금속을 절취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변제할 목적도. 이 남성은 19시간 만에 주거지 인근에서 범행에 쓴 옷과 마스크 등을 버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오늘은 추위가 풀리면서 눈이 녹아 비가 되는 절기 웃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어제보다 낮은 데다 바람까지 불어서 다소 추웠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 오늘 특히 경상도 내륙 지역은 기온의 일교차가 20도 이상이나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 우수가 지나고 나면 기온은 상승세를 타 서울의 낮 기온 내일은 13도, 주말인 모레는 17도로 4월 상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부산과 대구, 울산, 경북 내륙과 경남 일부 지역에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 10도, 강릉과 대구, 부산은 12도로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가에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일요일에는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과 전북 내륙, 경상도 내륙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걸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 내내 포근한 날씨를 보이다가 다음 주에는 다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는데요. 3월 봄의 시작을 앞두고 기온이 들쑥날쑥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예방 비상 행동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축사 내외 소독을 반드시 해주세요. 축사 진입 시 반드시 작업복 및 전용 신발을 착용해주세요. 두 번째, 농장 출입 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세 번째, 남은 음식물은 돼지 농가로 이동이 제한됩니다. 일반 사료를 급여해주세요. 네 번째, 양돈 농가는 매일 임상 관찰을 해주세요. 다섯 번째, 야생 멧돼지가 농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해주세요. 산행 중 죽은 멧돼지를 발견할 경우 신고해주세요. 여섯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은 자제하시고 출입국 시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 우편 등으로 축산물을 반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